미디어 센터 김정희 앵커입니다. 저는 지금 이나연 연구원과 함께 스페이스에 와 있고 여기서 지금 2호에서 AI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도 많이 전시했지만 비상장 기업품, 해외 기업들도 전시했어요. 그래서 오늘에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지금은 스몰 마이크로 컴퓨터 부스에 와 있습니다. 스몰 마이크로 컴퓨터는 유럽 회사이고요. AI 서버 원래 한국 증시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는데 스몰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이 1993년도에 창업이 됐고 그래서 같은 해에 창업이 된 엔비디아 CEO가 스몰 마이크로 컴퓨터 CEO를 굉장히 효율적인 관계를 하고 있어서 이런 관계가 많이 알려지고 한번 인터뷰 진행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장점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저희 회사의 장점이? AI 서버가 매출 비중이 대단히 높고요. 높죠. 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네. 타 회사와는 다르게 저희가 서버를 만들 때 샤시부터 해서 네. 모든 걸 다 만들어요. 샤시 홈키로 샤시, 메인보드, 파워 서플라이, 렉, 찍어도 되죠? 네네, 상관없어요. 네. 모든 걸 저희가 다 만들어요. 아, 그래요? 커모디티, CPU라든지 뭐 메모리 이런 것들은 저희가 네. 뭐 협력회사에서 AMD나 인텔이나 네. 삼성이나 이런 거 네.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네. 저희는 메인보드 디자인으로 성장을 하는 회사예요. 메인보드 디자인으로 성장을 하신 네. 회사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가 뭐 중국 회사냐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스몰 마이크로 분들인데 컴퓨터 중국 회사 아니냐? 이름 자체가 그렇게 보이고 저희 CEO께서 대만계 미국인이세요. 대만계. 어릴 때 이제 대만에서 미국으로 가셔서 자주성 가신 분이에요. 아, 그러면 그 젠슨황처럼 어렸을 때 맞습니다. 똑같아요. 네. 저희 본사는 산호세에 있어요. 본사는 산호세에 있고 산호세에 있고 젠슨왕이나 네. 미사수나 네.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젠슨황 AMD CEO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인데 저 세 분들이 되게 친하세요. 아, 세 분들이 친하세요? 왜냐면 같은 내셔널리티,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지만 네. 고향은 또 대만이다 보니까 같은 유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그 세 회사가 거의 같은 구역 안에 있어요. 아, 그럼 저거는 대만에 아마 컴퓨터 컴테스 환영이고. 그렇죠. 미국에서 행사를 할 때도 저거는 컴퓨터 행사가 아니고 네. 아, 엔비디아에서 주최하는 행사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엔비디아에서 진행한 행사고 네. 저기 왜 저희 회사 CEO께서 나가 계시는가 하면은 찰스리앙 CEO가 계시고 네, 저희 CEO께서 우리 회사랑 엔비디아랑 밀접하게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새로운 플랫폼을 연구하고 같이 개발을 합니다. 네, 엔비디아. 예. 그 저희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가장 밀접하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초기에 제품을 내놨을 때 제일 옵티마이즈 돼 있어요. 아, 고객사들이 원하는 거. 예. 그러니까 네. 에러율이 적고 네. 퍼포먼스가 높게 나오게 이렇게 나와요. 개발 초기부터 네. 같이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네. 사전에 버그라든지 문제점 같은 거는 다 해결이 돼서 나오는 상태예요. 누구나 문제점 해결되고 나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서버 회사라고 하면 이제 HP 엔터프라이즈 아니면 텔레콤muni케이션 같은 기업들이 이미 있잖아요. 아니면 뭐 아시아 쪽에 슈퍼라든가 아니면 이제 르노코 같은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과 스포 마이크로 컴퓨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A부터 Z까지 다 만든다. 다 만들고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네. 제품을 찾는 것도 어려워요. 저희 제품군이 400개가 넘어요. 400개가 넘어요. 하나씩 다 찍어 보시면 찍어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다른 회사도 그렇게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지만 네. 저희는 좀 더 세밀하게 네. 고객을 서포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커스터마이징이 잘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 구성을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빌딩 블록이라고 해서 네. 하나의 표준으로 샤시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파워를 다른 걸 낄 수도 있고 파워 설계도 저희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파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네, 2kW짜리인데 2kW짜리보다 더 큰 걸 원하신다 그러면 여기 3kW짜리 똑같은 걸 꽂을 수가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제품은 엄청 사이즈가 크고 왼쪽에 있는 제품들은 조그만 느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얘 같은 경우는 4개의 APU가 들어가요. APU가 들어가요. APU가 뭔가 하면 네. CPU랑 네. 그래픽코어가 같이 합쳐져 있는 CPU랑 GPU가 합쳐져 이쪽이 CPU 자리인데 네. 혹시 2개는 껴져 있고 2개는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CPU가 일반 기준으로 CPU가 보시면 4개가 들어가 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AI에 특화된 APU예요. 그러니까 CPU랑 GPU가 같이 붙어 있어서 CPU와 GPU가 떨어져 있으면 여기 얘하고 연결시켜 주는데 네. 따로 선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저장 장치인가요? 아니요. 여기도 이제 확장 그래픽을 꽂을 수 있는 확장 GPU를 예. 꽂을 수 있는 슬롯이다라고 보면 2개씩 8개를 GPU를 꽂을 수도 있고 이 프로세서 들어가는 슬롯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막 GPU를 안 꽂고 다른 뭐 네트워크 카드를 꽂는다든지 NIC 같은 거 네, 꽂을 수 다른 거를 여기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 이제 APU 자체가 GPU 기능까지 되기 때문에 네. CPU하고 GPU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레이턴시가 적어요. 레이턴시가 네, 그 딜레이 타임이 적기 때문에 빠른 가속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애고 네. 4개의 APU가 들어가고 네. GPU가 들어가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좀 커야 네. 열을 배출을 효율적으로 해요. 네. 이렇게 작은 애들을 그렇게 이제 APU를 쓰고 GPU를 쓰게 되면 네. 얘는 이제 순행식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역할인가요? 요거 빨간 거는 안에서 데워진 네. 물이 나오는 배출된 냉각액이 나오는 데고 네. 파란 거는 이게 렉으로 보면 맨 밑에 열 교환기가 있어요. 열교환. 열 교환기계에서 뜨거워진 용액이 밖으로 배출이 돼요. 네. 그럼 건물 밖에 네. 실러에서 네. 냉각을 시켜서 실내에서 냉각을 시키는 냉각에서 다시 들어오는데 다시 들어오는 건 이제 파란 라인으로 파란색으로. 열 교환기를 통해서 네. 각 서버에 파란색 라인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 안에 있는 APU를 식히게 되는 거예요. 네, 마치 수도꼭지 요거 그렇죠. 세탁기에 파란색 차가운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다 특허가 있어요. 저희가 다 만드는 거고요. 네. 이게 만약에 컨넥터, 열교환기 컨넥터에 꽂혀 있다가 미세하게 누수가 된다든지 뽑히면 압력차 때문에 스쿠버 다이브 할 때 압력차를 꾹 뽑으면 물 안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공기는 계속 나오고. 예, 똑같아요. 얘도 뽑으면 압력차가 발생하면 여기는 이제 리킹이 안 되게 물이 안 나오게 멈춰버려요. 그렇게 다 얘만. 특허를 예, 그런 것도 다 특허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다 제작을 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타사 대비 저희가 그런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확장성이 뛰어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슬림한 부분은 저 안에 원래 있던 히트 싱크라던가 이런 부품들이 아예 여기서 제거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안에도 보시면 네. 히싱크 역할을 하는 얘 콜드 플레이트라고 해서 콜드 플레이트가 있네요. 얘가 이제 CPU를 직접 접촉을 못 하잖아요. 네, 얘가 들어가 있는 콜드 플레이트가 콜드 플레이트. CPU랑 닿아 있어요. CPU랑 다 있어요. 근데 얘는 공냉식이다 보니까 열 배출을 많이 해야 돼서 여기 날개 형태로 네. 여러 겹으로 돼 있어서 선풍기 같은 네. 조그만 게 있나요? 그래서 네. 얘가 팬으로 네. 시키는 거고요. 펜으로 에어클린 얘는 차가운 용액이 직접 콜드 플레이트에 닿아서 네. 콜드 플레이트가 CPU를 시키는 거라 네. 콜드 플레이트가 그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네. 얇아도 되기 때문에 이게 두께가 얇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콜드 플레이트가 두꺼울 필요 없고 저렇게 선풍기처럼 생긴 장치도 없기 때문에 훨씬 슬림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두께가 두껍고 작은 거는 이런 확장성을 고려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스템 냉각을 위해서 두께가 두껍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리퀴드 쿨링 방식도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완전히 푹 담그는 이머전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이머전 방식은 아닌 거죠? 저희 회사도 이머전 쿨링이 제공이 되는 모델이 4개가 있어요. 이머전 쿨링 모델이 4개나 있나요? 4개 있어요. 4개 있는데 이머전 쿨링의 현실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네. 아직 부품 제조사에서 네, 부품 제조사요. 워런티를 못 해줘요. 워런티를 못 해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서버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GPU예요. 네, 맞습니다. GPU가 뭐 2천만 원짜리인데 네, 네. 저쪽에 있는 한 보드로 되어 있는 GPU는 2억이 넘어요. 네, 네. 근데 걔를 용액에 담그면 네. 워런티가 안 돼요. 네. 고장이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네. 부품 제조사, 엔비디아, 네. 뭐 인텔, AMD 이런 데서 워런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고요.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하고 식혀주려는 솔루션을 찾으려면 이머저 쿨링도 아마 각광을 받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제조사에서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조사에서 부품 제조사에서 가령 엔비디아에서 어느 회사의 어떤 용액은 우리가 워런티를 해줄게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바뀔 겁니다. 그 용액은 제가 알기로 주로 오일류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도 오일류가 쓰이나요? 이게 다른 용액이에요. 다른 용액이요? 직접 담근 이머저 쿨링용 용액도 종류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불소 계열 있고 하이브리드 카본 계열. 하이브리드 카본 계열. 근데 이제 그리고 이머저 쿨링도 네.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원페이스 이머저 쿨링 있고 투페이스가 있어요. 이머전 쿨링 있고 투페이즈. 원페이지는 그냥 액체 상태에서 계속 돌리는 거고요. 네. 투페이지는 액체가 기화돼서 기체가 돼요. 액체가 기화돼서 기체가. 왜냐면 기화될 때 기화열이 열을 가장 많이 뺏어가잖아요. 네. 기화가 돼서 열을 뺏어갔다가 다시 응축이 돼서 액체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투페이지 같은 경우는 용액이 비싸요. 투페이즈는 용액도 리터 단위로 파는 게 아니고 킬로그램으로 써요. 얘가 비중이 높은 애라서 1리터가 1kg가 넘어요. 1kg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비싸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카본 계열은 용액은 비싸진 않아요. 불소 계열보다는 싼데 걔는 하이브리드 카본 계열도 물론 투페이지를 쓸 수 있는데 원페이지로 주로 쓰고요. 네. 원페이지는 일단은 기화는 안 되고 계속 순환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쿨링 효과가 좀 떨어져요. 투페이지보다. 물론 얘보다 이런 인다이렉트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성능은 좋은데 투페이지보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원페이지는 GPU 서버, GPU가 많이 들어간 애를 하기는 좀 부적합하고 일반적인 서버 이런 거 쓰는 데는 적합해요. 그래서 현재 이머저 쿨링을 많이 개발하시는 데를 가보면 원페이지 쿨링이 대부분이고요. 또 오일 회사 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져온 오일 같은 거 쓰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은 모빌린트라는 기업 부스 앞에 와 있습니다. 모빌린트는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고요. AI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 중에 트리오사 AI나 리벨리오 또는 모빌린트 이런 회사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스를 방문해서 다른 회사들 대비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린트는 AI 반도체 기업을 알려져 있고요. 저희 팀장님께서 모빌린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AI 반도체 설계하는 폴리스 회사 중에 모빌린트, 트리오사 AI, 많은 기업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모빌린트와 트리오사 AI 또는 리벨리오 나오는 차이점이 있는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내에 이제 여러 가지 NPU 회사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뭐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나 서피온 코리아 같은 이제 다른 AI 기업들도 많은데요. 그 기업들도 모두 다 훌륭한 기업이고, 다만 이제 저희와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 그쪽은 이제 서버 베이스 서버를 좀 더 타겟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제품.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제품을 이제 좀 더 지향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좀 더 이제 고성능에 그리고 전력도 조금 더 많이 쓰는 그리고 그 메모리들도 좀 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에 쓰는 그런 칩들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엣지 그리고 엣지라고 하면 이제 엣지용 서버도 있지만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전력이나 아니면 가격이나 공간적인 조건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제 그런 공간의 제약에 대해서 효율적인 그런 칩을 설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버 중에서도 엣지 서버가 있고 그 외에 저희가 평상시에 보는 뭐 CCTV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 아니면 디바이스 IoT 쪽 이런 쪽이 다 엣지 디바이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서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이제 크게는 이제 엣지라고 하는데 이제 좀 그 중간중간에 있는 중개용 이제 엣지 서버가 있을 수 있고 나머지에 좀 더 작은 기계들의 직접 그 안에서 직접 연산하는 온디바이스 AI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두 영역을 타겟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I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성능이 좋은 줄 알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주신 것들은 지금 모델링크에서 개발하신 NPU 오브젝트 디텍션도 되고, 포즈 에스터메이션도 되고, 페이스 디텍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스타일 체인지 이렇게 5가지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지금 있는 모델들은 이제 저희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모델들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200종 이상 모델을 이제 지원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최신 네. 모델 포함해서 고객사 모델, 커스텀 모델까지 다 지원이 되는데, 네.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성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물체를 탐지하는 아, 물체가 기능이고요. 있냐 없냐 이거. 네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 이제 장애물 회피나 이런 네. 쪽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아, 자율주행 쪽에서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관절을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화면에 저도 나오고 같이 온 이나연 연구원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쓰러질 경우에는 이제 네. 이 관절들이 눕겠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노인분들이나 위험 네. 상황을 빠르게 그 경보를 이제 해서 이제 네. 이런 거를 알러트를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네.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이만큼 이제 관절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네. 상대편이 눕는 그런 액션들이 나올 텐데 네, 그런 거 네. 그런 용도로 있었어요. 아, 네. 뭔가 좀 더 안전과 관련된 쪽에 이런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많이 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활용도가 네.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네, 예. 그리고 페이스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얼굴을 인식을 하는 이제 네. 모델인데, 그렇네요. 눈, 네네. 코, 입을 인식을 하네요. 네. 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눈, 코, 입이나 이제 얼굴 형태를 분석을 해서 네. 그 여기 있는 사람의 데모그래픽을 분석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요즘 개인정보 이슈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을 아예 비식별 처리를 해서 아, 얼굴에 네. 네네네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때 얼굴 네. 데이터가 다 보내지면 사실 데이터 센터를 해킹하면은 다 유출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킹 처리를 하고 그런 메타데이터만 보낼 수 있도록, 아니면은 비식별된 데이터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 모델을 그러니까 보시면 얼굴을 식별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얼굴 부분을 식별해서 그 부분만 제외하고 보내는 쪽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그만큼 이제 요즘은 개인정보 이슈가 워낙 이제 있다 보니까요.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세그멘테이션하고 스타일 체인지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AI 분석을 할 때 영역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의 영역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람은 지금 약간 전반적으로 붉게 표현이 되고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역이 딱 정확히 이제 구분이 돼야 나중에 뭔가 다른 데로 응용할 때도 이제 정확도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네.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스타일 체인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약간 생성형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원화와 이제 지금 예. 있는 카메라와의 데이터를 이제 합성시켜준 그런 네. 모델입니다. 아, 네. 팀장님 이렇게 5가지 하나하나 스타일 체인지, 세그멘테이션, 페이스 디텍션,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저희 모빌리티는 MPU를 설계하는 반도체 샌디스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엑셈이라는 회사고요. 저희가 네. 이번에 제품 3개를 들고 왔어요. 네. 첫 번째로 엑셈1이라는 거는 X1, 네. 저희 자주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 서버 인프라나 쿠버네티스 등의 다양한 지표들을 한 곳에 모아서 통합 모니터링 해주는 솔루션이고요. 맞- 두 번째로 사이옵스는 사이옵스, 네, 네. 저희 AI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해서 네. 미래에 있을 서버의 이상치나 네. 장애에 대응하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빅스는 네. 빅데이터 저장소인 하드베크 시스템의 관리, 네. 구축, 운영을 편리하게 해주고 이제 네. 모니터링까지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부분은 이빅스라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좀 저희가 이공계 쪽이 아니고 비전공자라서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그러면 하둡이라는 키워드 하둡이나 쿠버네틱스를 잘 모릅니다. 아, 네, 네. 그런 게 있다는 것만 들어봤고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빅데이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저희가 데이터가 되게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또 이제 네. 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많잖아요. 비정형 이미지. 데이터가 많죠. 예, 이미지 데이터. 그런 데이터가 네. 많은데 네. 이제 뭐 마이에스큐엘이나 오라클 같은 기존의 IDB로는 이제 네. 그 데이터를 담을 수가 아, 없어요. 오라클 SQL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는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런 DB들은 테이블 구조로 이미 테이블 정형화가 마치 엑셀이나 데이터 프레임처럼 테이블 구조로 정형화가 돼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잘 처리하지만 비정형 데이터는 처리를 잘 못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RDB는 또 네. 비용이 또 많이 들잖아요. RDB에 네,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오라클이나 네, 오라클이 RDB에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빅데이터의 저장의 필요성이 생겼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게 하둡이라는 친구입니다. 네. 하둡은 이제 파일 그 자체로 뭐 테이블식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파일 네. 그대로 저장하는 그럼 비정형 데이터가 있는 파일을 그대로 저장하는 시스템을 하둡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둡으로 네. 지금 여러 기업들이 이제 빅데이터 저장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둡도 무슨 DBMS의 오라클처럼 하둡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나요? 일단 하둡 네. 자체가 네. 오픈소스 기반인데요. 아, 오픈소스 기반이에요. 네. 오픈소스 기반이고 네. 저희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하둡 오픈소스를 이제 패키징해서 네. 저희만의 기술로 패키징해서 이렇게 네. 제공을 하드 오픈소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뭔가 패키징해서 제공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둡이 네. 이게 처음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되게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설치돼요. 거의 많이 설치돼요.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지 다 설치가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모니터링 쪽에 여기 서버 스태트스에 보시면은 서버 스테이터스 보면 네. HDFS, 하이브, 휴, 카프카 이렇게 뭐가 많이 있잖아요. 아, 네.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라서 액세스는 가능하지만 실제 이걸 이용할 때 소프트웨어를 다 하나하나 설치해야 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렇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너무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또 이제 사용법도 다 알아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다 모아야 이제 좀 효율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개발자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네. 이걸 한 번에 묶어서 패키지로 제공해 드리고 네. 모니터링도 보시면은 하도 개발자들이 원하는 지표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도에는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가 있냐. 네. 지금 그러면 5.2TB 공간에 640GB 정도 들어가 네. 있으니까 12% 들어가 있다. 예, 맞습니다. 아직 남은 공간이 많다. 이런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얀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은 네. 하도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친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친구도 있을 아,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 처리하는 게 이제 양이 그 처리하는 친구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인데 누가 어떤 작업을 실행해서 네. 데이터가 처리가 됐다 이런 지표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렇게까지 유저 인터페이스가 멋있진 않더라도 기존에 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스냅샷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랑 저희 이릭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그 모니터링 쪽은 솔직히 좀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네. 있었던 제품들과 많이 비슷한데요. 네, 기존에 이렇게 뭔가 모니터링 대시보드가 다 있었고, 네, 그렇죠. 이빅스도 모니터링 대시보드, 여기 대시보드라고 써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번에 추가로 개발한 게 있어요. 추가로 개발하신 게 있어요. 네. 서비스 부분인데요. 여기는 딱 봐도 모니터링 화면은 아니고 네.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하나 소프트웨어예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DFS라는 소프트웨어에 네. 보면 HDFS 안에도 뭐 누군가 역할이 다 나뉘어요. 네. 누구는 데이터 노드해야 되고 누구는 저널 노드해야 되고 네. 이런 이분은 역할이 네임 노드를 담당하고 있고. 네. 이렇게 지표도 보여주면서 제일 네. 중요한 이제 컴피그입니다. 네, 컨피그레이션이요. 네. 이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또 통신을 해야 돼요. 네, 이런 네. 통신하고 연결하는 게 이런 설정 파일들로 진행이 되거든요. 통신하고 연결하는 게 이런 설정 파일들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 설정 파일들이 만약에 이비스 제품이 없었다 하면은 네. 서버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하나하나 다 다 봐야 수정해야 되는 돼요. 거. 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니터링 솔루션과 되게 차별화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하드 개발자들 또는 관리자분들을 위한 어떤 대시보드가 굉장히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슈인데 혹시 네. 클라우데라라는 기업 아시나요? 클라우데라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네, 네. 네. 근데 맞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클라우데라랑 호트녹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하고 이 친구들이 원래 CDH라는 하드 플랫폼 저희랑 CDH라는 비슷한 하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저희 제품이랑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쓰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두 회사가 합병하고 그 제품을 유료화 선언을 했어요. 아, 원래 네. 무료였는데 네. 네, 그래서 되게 그 라이센스비도 많이 네, 청구를 마치 해서 과거에 오라클이 DBMS로 영업을 하면서 네. 뭐 한번 뭐 깔면 뭐 1년에 몇 억씩 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발생했던 것처럼 지금 비정형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하둡 같은 경우도 네. 하둡 자체는 오픈소스지만 맞습니다. 거기서 탑급 회사들 두 군데가 합병함으로써 네, 뭔가 맞습니다. 유료로 그 기존 유저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너무 정확하시네요. 네. 네, 비전공자입니다. 네. 지금 너무 이해를 잘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회사들은 네. 오픈소스로 설치하기는 힘든데 네. 이제 클라우드에서 만든 CDH도 무료니까 네. 이제 쉽게 설치를 하다가 네. 이제 이 회사가 유료화를 선언하면서 네. 무료로 쓰던 게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네. 근데 돈을 내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부과를 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그 네. CDH를 걷어내고 저희 네. 이빅스로 네. 전환하는 사례도 지금 정말 많이 지금 창출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좀 다른 타 모니터링만 하는 솔루션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드 그 전반적인 구축까지 네. 뭐 이런 설정까지 네. 하는 솔루션이어서 네. 되게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시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AI 엑스포 코리아 행사를 방문해